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현영이십니다. 제가 저번에 남미 투어를 돌면서 멕시코, 브라질, 칠레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칠레 영상이 칠레 현지 분들한테도 그렇고 한국 분들한테도 인기가 꽤 많았어요. 저한테는 의미 있는 영상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영상을 보면 댓글에 많은 분들이 산티아고는 조금 위험한 상태다. 불법 이민자들이 온 지 좀 되어서 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또 낙서나 문화훼손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지역이라 현지인들도 좀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칠레를 방문하면 칠레 남부를 한번 꼭 와달라고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저는 산티아고도 크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와, 남부 너무 가고 싶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지인 분들이 칠레 현지인 분들이 직접 추천해 주신 여행지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칠레 분들이 추천하는 남부 여행지 어느 곳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푼타 아레나스예요. 한국인 분들 후기를 찾아보면 그냥 푼타라고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푼타 이 지역은 남미 칠레 여행에서 꼭 빠질 수 없는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흥미로웠던 게 킹펭귄이 서식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킹펭귄 보러도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도시별로 전망대가 있잖아요. 푼타 아레네스 전망대에서는 저기 멀리 이제 남극으로 넘어가는 마젤란 해협까지 다 보인다고 해요. 도시도 너무 이쁜데 마젤란 해협까지 보는 그 재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이랑 사진을 봤는데 진짜 저기로 가면 남극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푼타 아레네스 광장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그리고 독특한 게 공동묘지가 유명하다고 해요. 이곳 공동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회색빛의 외국 공동묘지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공원 느낌으로 이렇게 나무도 많이 있고 푸릇푸릇한 나무와 숲 그리고 진짜 공원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공동묘지다 보니까 사진 후기가 많진 않았고 근데 꼭 들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광지 중 하나였어요.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저도 만약에 푼타를 간다면 한번 느껴보고 싶다. 칠레 공동묘지는 어떤 느낌일까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푼타 지역에는 아르마스 광장이라고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여기에는 중앙에 인디언 동상이 있는데 이 인디언의 발꼬락을 이렇게 탁 잡고 사진을 찍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속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발꼬락을 이렇게 잡고 사진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발꼬락이 이렇게 벗겨졌어. 이렇게 동상인데 발꼬락만 약간 하얀 느낌으로 이렇게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칠레로 돌아가서 발꼬락 만져서 또 한 번 다시 칠레 가고 싶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곳에는 칠레에서 유명한 맥주가 아우스트랄 맥주라고 있는데 이곳에 양조장이 있어요.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는 관광객들을 받고요. 그 관광객들한테 양조장 체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맥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음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그냥 굳게 닫힌 양조장 문밖에 못 본다고 해요. 그래서 꼭 가시게 되면 미리 그 시간을 알아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벌써 푼타에서도 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칠레에 간다면 푼타는 꼭 들러야 되는 곳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푸에르토 바라스와 푸에르토 몬트입니다. 푸에르토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항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푸에르토가 붙어 있으면 바다 도시, 항구 이런 느낌, 바다에 밀접한 해안 도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바라스와 몬토도 그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몬토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 유명하고요. 바라스는 큰 호수와 그 뒤로 보이는 설산이 그렇게 절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설산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 하면 너무 낭만 있잖아. 벌써 칠레 낭만 미쳤잖아. 이제 칠레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마 만년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제가 찾아보니까 여행사들의 그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오스로노 화산과 페트로후의 폭포를 묶어서 당일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행에서 폭포도 너무 이쁘고 화산도 너무 이쁘지만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 추가 차지를 붙으면 호수를 보트로 탈 수 있대요. 모두 후기에서 보트 타는 게 제일 재밌었다.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다면 추가하고 보트를 탈지도. 이 추가로 하는 보트는 폐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폐소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몬트 자체는 공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이 용이한 곳이라서 몬트에서 와서 수산시장 구경하고 바라스로 넘어가는 루트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몬트와 바라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가는 경유지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바로 3번 여행지를 추천드릴게요. 바로 3번 여행지는 이번 바라스와 몬토에서 많이 넘어가는 칠로의 섬이에요. 칠로의 섬은 칠레 사람들이 많은 휴가를 보내는 섬 중에 하나고 약간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칠레 분들이 나중에 늙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 단연 1위로 뽑은 곳이 바로 칠로의 섬입니다. 칠로의 섬 제가 제주도 갔다고 말씀드렸지만 문화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게 다양한 게 제주도랑 비슷하지만 무려 제주도의 8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로의 섬을 둘러보려면 렌트카를 추천하는데 렌트카는 그 내부에서 빌리는 것보다 밖에 몬포 지역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하니까 칠로의 섬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루트를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칠로의 섬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목조 성당이에요. 다양한 모양의 목조 성당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 무려 150개가 된다고 하고 그 중에 14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성당을 봤던 여태까지 모든 성당들은 다 석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조 성당이라는 말을 듣고 되게 신기하다.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하게 성당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자기들의 개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 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이 많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칠로에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여우와 여러 가지 조류들, 다양한 조류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는 걸 엄청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코차모입니다. 코차모는 이제 댓글로 추천해 주신 거 보고 봤는데 진짜 자연경관, 나 칠레 자연경관을 느끼고 싶어 하면 이곳을 추천드려요. 칠레 자연경관 보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남미의 오세미티라고 불리는 코차모 밸리가 있는데 멸종위기 동물이나 이제 희귀 동물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우뚝 솟은 화강한 벽과 우회물과 푸두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약간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트에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번째, 벌써 마지막이에요. 5번째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인데요. 토레스 델 파이네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레킹의 성지, 많은 트레커분들이 이곳에 오는 거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3박 4일 코스와 7박 8일 코스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워낙에 트레킹을 안 해보기도 했고 초보자이고 그래서 3박 4일 코스를 선택할 것 같은데 3박 4일 코스도 꽤나 중급 난이도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면 트레킹 장비는 꼭 챙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트레킹화를 꼭 챙겨야 된다는 글을 제가 봤어요. 이곳에 들어가려면 푸에르토 나탈레스라는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에르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아주 커다란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에서 트레킹을 하다 보면 라스 토레스라는 가장 유명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파란색 탑이라고 불리는 3가지 이렇게 화강한 봉우리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빛에 따라서 파란색 탑으로 보이기도 하고 주황색 탑으로 보이기도 하고 진짜 보면 근데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아니야? 약간 윈도우 배경화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너무 아름다운 절경이 보이더라고요. 3박 4일 코스에서도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3박 4일 코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매력적인 게 여기서 흐르는 물은 다 청정 1급수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코스에 꼭 넣고 싶어요. 이렇게 5가지 곳을 보았는데요. 저는 간다면 우선은 트레킹을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액티비티한 걸 많이 안 해봤는데 이런 액티비티함이라면 해보고도 괜찮을지도. 진짜 자연을 생각보다 좋아해서 또 걷는 건 또 자신 있습니다. 뛰는 건 자신 없지만 걷는 것도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왜 많은 칠레 분들이 제발 남부로 와, 칠레 남부가 짱이야, 진짜 아름다워 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칠레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진짜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지 추천해주신 칠레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걸 보고 한국 여행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칠레 영상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제 남은 거는 와인 추천 영상밖에 없거든요. 와인 추천 영상 말고도 칠레 여행 말고도 많이 봐주시고 다른 여행지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생에 치여서 변명이지만 쌓여있는 여행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도 그것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게요. 이것도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보는 분들이 같이 함께 공감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꿍! 안녕!